특징 할까? 헬스의 특징. 봐봐. 헬스의 특징에서 첫 번째 뭐 할 거냐면 수온 할 거예요. 수온. 수온이 무슨 말이야? 수온이 뭔 말이야? 물의 온도. 두 번째 염분을 할 거예요. 염분. 염분은 해수의 농도를 말하는 거야. 아, 해수가 짜잖아. 근데 많이 짜고 적게 짜고 차이가 있거든. 그러니까 농도가 진하면서 짠 바다가 있고 농도가 연하면서 짠 바다가 있어. 그걸 배울 거야. 근데 해수의 수온은 이제 이거부터 얘기하자. 해수의 수온을 결정한 요인은 뭘까? 그러니까 바다의 뜨거우냐 차갑냐 온도를 결정한 요인이 뭐냐 묻는 거야. 아, 절대적으로 태양 에너지지. 해수의 원인은 뭐냐? 아, 수온의 원인은 뭐냐? 그럼 태양 에너지예요 라고 말하면 돼. 야, 근데 있잖아. 니들 생각에 일단은 두 가지로 나눌 건데, 첫 번째는 뭘 가져갈 거냐면, 이렇게 표면 온도라고 생각해. 표면 온도. 이게 바다, 그러니까 지구를 선생님이 이제 쫙 펼쳤어. 그럼 바다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위도 90이야. 북이 90. 여기는 위도가 90인데 남이 90이야. 응. 그리고 나서 가운데가 뭔 거냐면, 적도겠지. 그치? 그리고 나서 바다를 이렇게 표면상으로 보았을 때, 어디 온도가 제일 높겠냐고. 적도 부근 제일 온도 높은데 어떤 식이냐면 바닷물이 이렇게 위도선하고 나란하게 수온의 분포가 똑같은 것을 찾아쓰는 거야. 그게 뭐냐면 등원선이라고 해서 온도가 같은 것끼리 연결해 본 거야. 그럼 여기 막 태평양이 이렇게 있다 진짜 태평양이. 그럼 태평양의 온도를 다 그러니까 표면 온도지. 바다가 왜 깊잖아. 근데 그게 말고 표면 온도만 다 체크하고 다니는 거야. 그랬더니만 여기가 온도가 좀 높은데? 야 여기 온도랑 비슷한데 다 찾아봐. 아까 막 이게 선으로 연결한 거야. 그리고 나서 바다에서 여기 온도 조금 얘보다 낮네. 그럼 온도를 똑같은 온도로 다 찾았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위도선하고 나란한 결과가 나와. 거의 평행으로 나와. 근데 어디에서 휘어지냐면 육지 부근에서. 육지하고 이렇게 붙어 있으면 좀 휘어지거든. 근데 그러지 않고서는 위도선하고 거의 나란한 선이 나타난다가 수온의 첫 번째 표층 수온의 특징이야. 첫 번째 표층 수온. 표층 수온의 특징은 뭐다? 위도선하고 어떻다? 나란한 게 특징이다까지 기억해주면 돼. 두 번째는 이제 이거를 표층 수원이 아니라 깊이 한번 들어가 보자. 깊이. 일단은 여기 그거 나서 적도하고 고緯도 중에서 어디가 온도가 높을까? 정훈아 어디가 높아? 적도가 높아? 고緯도가 높아? 저거 어디? 적도가 여기야 여기 온도. 아, 독도가 어디? 그렇지. 위도할 때 첫 번째 위도선과 나란하다 첫 번째 알아야 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아니 적도하고 극지방이나 이렇게 있어. 적도의 온도가 더 높아. 그런데 또 여기를 뭐라고도 말할 수 있냐면 적도를 저위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 얘는 고위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 위도가 높으니까. 저위도의 온도가 훨씬 더 높다는 거. 그것까지도 좀 기억해줘야 돼. 해수의 특징 첫 번째는 수온이래. 근데 수온에 결정된 요인은 당연히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이야. 표준수온만 일단 볼 건데 표준수온은 보면 위도별로 보면 위도선과 나란한 특징을 갖고 있고 적도 부근이 극지방보다 훨씬 더 높겠지. 당연히 태양 에너지가 많으니까. 두 번째는 심층 수온이라 해서 바다 깊이 들어가 볼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 일정한 바다를 정했어. 어디 바다인지 모르지만 들어가서 깊이에 따라서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본 거야. 깊이에 따른 기온, 수온 변화야. 그랬더니 수온 변화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더라. 첫 번째 수온이 일정해. 그리고 나서 온도가 낮아지더라. 그러더니 다시 일정해. 일단은 뭐는 아냐면 이런다. 그러니까 수온, 바다의 온도를 결정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냐면 태양 에너지 때문이지. 바다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태양 에너지는 많아져. 그러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시원해져야 돼, 따뜻해져야 돼. 그렇지. 온도가 낮은 건 이해가. 원래는 이래야 돼. 아니 온도가 이렇게 낮아져야지. 그렇잖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태양 에너지가 없으므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가 일정하게 온도가 낮아지는 건 이해가. 이해가지. 근데 여기는 왜 온도가 일정할까? 지구가 아니 뜨거운. 온도가 낮은 채로 일정한데 뜨거우니까라고 말하면 안 되지. 첫 번째 구간 다시 한번 얘기해. 첫 번째 구간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태양 에너지를 만날 수 없으므로 온도가 낮아지는 게 맞아. 근데 두 번째, 어느 정도 일정한 온도까지 내려가더니 어느 순간 계속 똑같이 일정하더라. 왜 그럴까? 소금 때문에. 또 다른 생각. 어? 어느 깊이까지가 태양 에너지가 아예 없는 거야. 여기도 태양 에너지가 없고 여기도 에너지가 없고.
그래서 태양의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기관이 어느 곳부터 생겨. 그래서 그 구간은 똑같이 온도가 낮은 거야. 이해가니?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럼 이제 이름을 지어줄 때 뭐냐면 첫 번째 세 구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구간에 여기는 온도가 높은 데고요. 여기는 온도가 낮은 데예요. 반대로 얘기해주기도 하니까. 근데 첫 번째 구간은 원래는 내가 여기를 뭐라 부르냐면 수온 약층이라 부르는데 수온 약층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게 맞아. 누구 때문에? 태양 에너지 때문에. 그것까지 이해 갔어. 그리고 나서 여기를 뭐라 부르냐면 심해층이라 불러. 심해층은 어차피 온도가 낮은 채로 그대로 유지가 돼. 왜냐하면 태양 에너지가 없으니까. 근데 가장 문제가 잘 나오는 층은 바로 여기야. 그렇지. 여기를 혼합층이라고. 혼합층은 원래는 태양 에너지 때문에 기온이 점점 낮아져야 되는데 바람 때문에 그러는 거야. 뭐 때문에 그렇다고? 바람 뒤부니까 바람에 의해서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이 섞여버려서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 됐냐? 다시 얘기하자. 첫 번째 구간은 혼합층이라 부르고요. 두 번째 구간은 수온약층, 세 번째 구간은 심해층이라 부른대요. 혼합층이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바람 때문에 기온이 일정해요. 그리고 수온약층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태양 에너지가 점점 도달하지 않으므로 기온이 어떻게 된다고? 떨어지고 있다고. 그지? 그리고 심해층이라는 곳은 어차피 태양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온도가 낮은 채로 계속 유지. 이해가나? 이거 엄청나게 문제 잘 나온다.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이거야. 알았어. 나 한 바퀴 돌았는데 없어. 알았어. 이렇게 기온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를 알았는데 봐봐. 여기가 기온이 낮은 부분이야. 보이냐? 내가 이걸 치울까?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여기가 기온이 낮아. 여긴 기온이 높아. 그러면 여기서 시작한대, 여기서. 야, 그러면은 표층수온이 얘보다는 온도가 더 높은 데서 시작했네? 그지? 그러면 A하고 B 중에 누가 적도에 해당할 수 있을까? 다시 얘기할게. 여기는 온도가 낮고 여기는 온도가 높은 지점이야. 그런데 여기하고 여기가 표층수온의 시작이 이렇대. 가장 바깥쪽의 온도가 여기고 얘는 표층 온도가 여기래. 누가 더 온도가 높아? A하고 B 중에? 그럼 B가 적도일까? A가 적도일까? B가 적도야. 온도가 일단 높은 데서 시작되니까. 아까 우리가 표층수온이 위도선하고 나란한데 적도 부분이 더 온도가 높다고 얘기해줬잖아. 태양에너지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B가 적도에서 시작하고 있어. 근데 적도에서 시작한 B는 좀 궤도가 좀 달라. 봐봐. 여기서 시작해. 얘도 혼합층이 있네. 혼합층이 있는 이유는 바람 때문이라며. 그런데 웃긴 게 A하고 B를 비교했을 때 A는 혼합층이 좀 얕아. 그리고 나서 이렇게 수온약층 쪽으로 가서 이렇게 가는 거야. 노란색이 지금 적도 부근에 해당하는 아이의 기온 변화야. 일단 A하고 좀 일단 비교하자고. A는 혼합층이 두껍고 B는 혼합층이 얇지.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중위도거든. 중위도가 위도 한 중간 정도 되는 우리나라쯤 되는 거야. 우리나라처럼 중간 정도의 위도를 갖고 있는 데는 바람이 많이 불어. 그런데 적도 부근에는 바람이 안 불어. 그래서 여기는 혼합층이 얕은 거야. 다시 적도부 지방의 혼합층이 낮은 이유가 뭐라고? 얕은 이유가? 얇은 이유가? 다시 적도 부근하고 중위도 지방에서 누가 혼합층이 더 두꺼워? 중위도. 왜? 혼합층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바람. 바람이 세게 분다고. 그러니까 중위도가 바람이 더 세다고. 그런데 이 수온 약층에 해당하는 여기 부분이 누가 더 강하냐? 그러면 적도가 더 강해. 그지? 뭐가 문제냐면 여기 수온 약층. 수온 약층의 두께는 적도가 더 심한데 이거는 뭐가 중요하냐면 그 위는 온도가 높아. 수온 약층의 특징이 아래는 온도가 낮아. 그러면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 야 온도가 위에가 높고 아래가 낮다는 것 중에 밀도를 한번 생각을 해야 돼. 밀도 이유는 기억할 수 있을까? 밀도는 온도가 낮으면 커져, 온도가 높으면 커져. 온도가 낮으면 커져, 높으면 커져. 맞으면. 왜 그러냐면 온도가 낮잖아? 그러면 분자들의 움직임 있지. 분자 운동이 둔해져. 그래서 부피가 어떻게 되냐면 상대적으로 작아져. 부피가 작아지면 밀도는 어떻게 돼? 커지는 거지. 그래서 있잖아. 온도가
낮은 아래쪽이 밀도가 커. 이해가냐? 온도가 높은 위쪽이 밀도가 작아. 야, 밀도가 작은 애가 위에 있고 밀도 큰 애가 아래에 있어. 안정적이야. 위에가 밀도 작은 애가 버티고 있고 아래가 밀도가 큰 애가 버티고 있으니까 안정적이라고. 그래서 이 수온 여층은 안정한 층이에요. 근데 왜 중요한데요? 라고 말하면 여기 밑에 있는 심해층과 여기 위에 있는 혼합층의 중간에 있는 수온약층은 안정한 층이어서 여기 밑에 있는 애가 위로 갈 수 있다 없다? 못 가. 여기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는 애가 버티고 있으니까. 여기 위에 있는 애가 아래로 내려간다 못 내려간다? 못 내려가. 그래서 물질과 에너지의 차단을 시켜주는 게 수온약층. 수온약층은 밀도가 커서 안정한 층이야. 그래서 안정한 층이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물질과 에너지 움직임을 차단한다라고 말해. 나는 끝낼 수 있어. 니들이 집중을 잘해주면. 소가지 돌려서. 온도를 시원하게 하고 응.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우리 그러면 교과서를 좀 보면서 할까 보다 또. 응? 말해. A랑 B가 있잖아요. 응. A가 A에서 막 B가 있잖아요. 응. 이유가 뭐라고 하죠? 아, A가 중위도 지방이 바람이 많이 불지. 이걸 좀 볼까? 일단은 이거 좀 보고 가자. 아니 있잖아. 표층수온이라고 말하는 건 가장 그 바깥쪽 표면의 온도를 말하잖아. 뭐에 결정되냐면 위도나 계절에 따라 바뀌게 나타나.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태양 에너지. 태양 에너지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수온의 높이가 높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저위도 옆에다가 뭐라 써놓냐면 적도라고 써놓으면 좋아. 고위도 지위에다가 극지방이라고 써놓으면 좋아. 왜냐면 저위도라는 말도 쓰지만 적도라는 말도 쓰고 고위도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극지방이라는 말도 쓰거든. 그러니까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회충수온이 낮아진다까지 알면 좋아. 태양에너지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그럼 보면 네, 봐봐. 아 여기 봐봐 이렇게 수평선이 이렇게 나타나지. 좀 자세히 더 해볼까? 여기 보면 여기 봐 위도선과 나란하게 이렇게 수평선이 나타난다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또 이게 수평선으로 이렇게 네. 위도선하고 좀 나란하게 나타난다는 게 특징이야. 태양에너지 때문에 그렇다고. 그리고 계절별로는 여름철에도 높을 거라는 건 뭐 되니까. 연직분포로 가자, 연직분포. 40% 충온도보다는 연직분포, 여기 수직으로 들어가는 연직분포의 온도가 가장 문제에 잘 나오고. 안 나온 시험지를 본 적이 없어. 기말고사에 그래서 반드시 문제 나온다는 얘기야. 일단 첫 번째 층을 뭐라고 부른다고 여기 있는 층을? 혼합층. 왜 혼합층이라고 부르냐면 바람에 의해서 위아래에 있는 물이 막 섞여.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온역층이라 부르는데 수온역층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온이 낮아지지. 이유는 뭐냐면 정훈아 누구 때문에 그렇지? 태양이 그래서 태양에너지 못 받으니까. 심해층은 낮은 채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 이유가 뭐냐면 태양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위도별로 뭐 다르지도 않아. 혼합층은 수온이 높지만 야 혼합층은이지 제일 온도가 높긴 높아. 이 세 구단 중에서 혼합층의 온도가 제일 높아야 돼. 당연하겠지 제일 위에 있으니까. 근데 바람이 강할수록 두꺼워진다라고 말하고 중위도 지방이 가장 두꺼워. 누구보다? 적도 지방보다. 저위도라 쓸까? 저위도보다 중위도 지방이 훨씬 더 혼합층이 두껍다는 거. 수온약층 깊이가 깊을수록 기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층인데 따뜻한 물은 위에 있고 차가운 물은 아래에 있으므로 대류가 일어나잖아. 안정한 층이라고. 매우 안정해, 매우 안정해. 매우 안정해가지고 우리가 심해층과
심해층과 이거 사이에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한다라고 써놓을까?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한다라고 써놓자. 매우 안정하다라는 말 밑에 물질과 에너지의 교환을 차단,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이라고 써놓자. 심해층은 태양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않아서 매우 온도가 낮은 지역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위도별로가 제일 중요해. 이거 그림 보면 딱 보면 위도인 줄 알아야 돼. 봐봐. 위도별로. 소스 인식. 여기 왜 이래? 그렇다면 나는 이거. 야, 이 그림에서 있잖아. 니들한테 이 그림을 딱 주어주고, 야, 어디가 적도고 어디가 고위도 지방이계라고 물어봐. 그러면 봐봐. 일단은 뭐부터 보냐면, 표층 온도를 보라는 거야. 표층 온도. 누가 제일 높아? 시 C가 그러니까 저위도야. 아까 적도인 저위도가 가장 온도가 높다 그랬지. 표층 온도가. 두 번째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야 이거. 이게 무슨 층이라고 그랬지? 혼합층 혼합층은 중위도가 높다 그랬잖아. 중위도가 두꺼운? 아 파란색이 중위도네. 그런데 극지방에 해당하는 북극에 해당하는 건 태양 에너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은 심해층과 기온이 똑같게 돼. 됐어? 그래서 각각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찾아내고 의미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이 그림도는 몰라 이 그림? 이 그림. 이 그림에서도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여기 보면 위도별로 여기를 혼합층이라고 제시해주지 않고 여기다가 A는 뭐를 의미하니 B는 뭐를 의미하니 C는 뭐를 의미하니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러면 가장 위쪽에 해당하는 것이 혼합층인데 혼합층은 중위도 지방이 제일 이렇게 두껍게 차지하고 있구나. 중위도 지방에 해당하는 30도가 가장 두꺼운 것을 차지하고 있구나를 알면 되는 거야. 이해가냐? 선생님 여기까지 하고 문제를 옆에 풀고 좀 뒤에 거 들어갈게. 113페이지 풀고 가자. 아우 나 진짜 윤우 졸아서 그런 건 아니야. 네? 윤우가 졸아서 문제 풀면 시작하자는 건 아니다. 설명을 못 하겠어. 절대 안 들었죠. 응. 창빈 언제 그렇게 귀여웠어? 저 초등 때부터 컸어 원래? 반애들 정원이는 키 몇이야? 중간 윤우는 70 70대? 창빈은? 며칠 80대? 전에 180 찍었어요. 오메 키네.
설마 너 더 크고 싶은 건 아니지? 할머니가 190까지 그래요. 그 정도는 내가 키 크다는 소리 있으니까. 아니야. 지금이 좋은 것 같아. 남자애들은 중3 고일 때까지 그런 거. 그 친구들 주변에서 커가지고 정말 작아 보여. 그럴 수 있지. 누나 100명이. 180 중반대여가지고. 맞아. 저희 친구들 중에서 180을 연애. 180. 왜? 더 훨씬 좋아 보이나, 그 키가? 네. 있는 것들이 더 해야죠. 그지? 있는 것들이 더해. 180이면 됐지. 있는 것들이 더해. 전 진짜 딱 180만 찍어줘. 딱 찍어보면은 주변에, 그 주변에서 자꾸 비교를 해요. 진짜 키 큰 애들 중에? 네. 또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지. 비닉빈, 부익빈. 부익부 비닉빈이야, 이게. 그지? 아유, 괜찮아. 중3, 고1까지 커. 남자애들. 군대 갔다 오면 자식을 좀 낳고 싶대요. 그럴 수 있어. 조금 더 커질 수 있어. 유전자에다가 진짜 많이. 저는 진짜 많이 먹어서 키 아픈 거고 유전자가 뛰어난 친구가 있는. 나도 많이 넌 진짜 많이 먹어서 컸다고. 나도 많이 먹어. 다른 애들 비해 맨날 점심 엄마 먹고 아빠가 키가 작아? 좋겠다. 선생님도 키가 작아서 우리 아들들이 걱정이네. 저도 엄마 형이 슬프다. 이제 이런 엄마가 좀 왠지 알 수 없는 루저가 된 느낌? 나도 아빠? 많이 먹어. 아빠 180 좀 넘는데 엄마 160이야. 키 크려면은 고기 많이 먹어요. 맞아, 그건 그렇지. 내가 하루 세끼 고기를 하루 세끼 고기를 먹었다고? 염분은 태양에너지 때문이래. 수온은 태양에너지 때문이래. 염분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강수량이랄지, 강물의 유입이랄지, 빙하의 녹음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자지우지 되는 거였대. 까지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헬스의 순환이라고 볼까? 운동을 세 번째인데 봐봐. 헬스의 운동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보류. 일단은 두 가지 중에 있잖아. 해류와 조류가 있으면 해류는 방향이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해. 근데 조류는 계속 주기적으로 변해. 해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난류와 한류가 있고 조류는 밀물과 쌀물이 있는 거야. 봐봐. 일단은 뭐냐면 해류는 난류라는 것은 따뜻할 난자를 쓰는 거고 한류라는 것은 차가운 한자를 쓴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를 기점으로 우리나라 내가 잘 그릴 수 있어. 이거 우리나라. 독도는 꼭 있어야 되니까. 제주도는 대충 있었다. 독도는 반드시 그려야지. 알아서 울릉도 독도. 나만 내린 것 같아. 그 선생님이 어디냐 대동여지도를 본 적 있거든. 대동여지도 김정호가 잘못했더라. 대동여지도에 독도가 없더만. 그게 독도가 있었으면 자기 팔로. 빼박인데 못 갔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잘못했다고 나만만 사과하라. 그린 것 같아. 생긴 게. 뭐라고? 나만만 있는 것 같아. 남한만 있는 것 같다고? 네. 내 맘이야. 봐. 난류랑 한류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바닷물이 흐름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있잖아. 우리가 우리나라 이렇게 지구를 그린다 그러면 여기 밑에 적도가 있는 거 알지? 여기가 적도가 0도가 있고 여기가 위도가 30도 정도 되고 여기가 위도 60도 정도 되고 여기도 90도가 되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여기 바다의 아래쪽인 저위도에서 고위도 쪽으로 흐르는 바닷물의 움직임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따뜻할 난자 쓴 난류야. 난류는 무슨 말이냐면 적도에서 따뜻한 물을 가지고 올라오는 거야. 근데 그 이유가 궁금하잖아. 아니 가만히 있지 바다는 왜 저기 따뜻한 물이 위로 올라오냐면 이러는 거야. 적도 부근에선 태양에너지 많이 받지. 에너지가 과잉. 에너지가 많다고.
그러면은 적도는 주구장창 지구가 탄생할 때부터 지금까지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고 있을 것이고 극지방은 상대적으로 태양 에너지 못 받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적도 지방에는 계속 뜨거워서 더워서 죽고 추운 지방은 극지방에서는 추워서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다행히 해류 바닷물의 움직임이 저위도에 남는 열을 고위도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 같아지려고 움직인다 생각하면 돼. 아, 따뜻한 물이 위로 위로 올라가 차가운 쪽으로 여기다 에너지 좀 주려는 거구나. 그럼 차가운 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따뜻한 것과 이렇게 섞여가지고 적당한 에너지를 갖게 하기 위해서 바닷물이 움직이고 있다 생각하면 돼. 이해가나? 그러면 얘가 난류야. 그러면 난류는 따뜻한 저위도에서 어디로 가야 돼? 고위도로 가고 있어야 돼. 이해가나? 근데 선생님이 저위도로 다른 말로 말해보면 뭐라고 얘기 자꾸 하더라? 적도. 그렇지, 적도. 예. 얘는 뭐라고 말하더라? 극지방이라고도 말한다, 그치? 그런데 한류는 그럼 반대로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움직임이 있는 거야. 이게 바뀔 수 있냐고. 안 바뀐다고. 아니, 난류는 따뜻한 물의 흐름인데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는 방향 반대로 위에서 내려올 수 있어? 없어. 위에서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오면 무조건 차가운 물이야. 저위도에서 고위도 올라가는 거 무조건 따뜻한 물이야. 무슨 말인지 해봐? 그래서 무조건 난류나 한류는 방향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는 거야. 어디서 어디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 그러니까 이건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게 늘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그런데 그러면 난류는 수온을 한번 비교해볼까? 얘는 수온이 높고 얘는 수온이 낮고. 이해가나? 응? 그래서 용존 산소량이라는 게 있어. 무슨 말이냐면 바닷물에 녹아있는 산소를 좀 생각해보면 좋아. 바닷물에 녹아있는 산소에 그러면 너네 이제 용존 산소량이라 하면 산소는 기체가 기체잖아? 그럼 기체는 따뜻한 물에 많아? 차가운 물에 많아?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용해도 기체 용해도 배웠잖아. 기체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작아지고 기체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커진다. 그러면 한류하고 난류 중에 누가 용존 산소량이 많을까? 오, 그렇지. 산소가 많고 얘는 적어. 여기까지 가나? 그러면 산소가 많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산소를 먹고 사는 작은 미생물에 해당하는 플랑크톤의 양이 달라. 그 영양 플랑크톤이라고 그러거든. 영양 플랑크톤이라고 말하는 영양 플랑크톤이 산소가 많은 데는 많겠지. 산소가 많으면 생명체들이 많이 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얘는 영양 플랑크톤이 없어. 왜냐면 산소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해가? 그러면 생각을 해봐. 누가 더 투명할까? 난류. 왜 난류가 투명한 거야? 그렇지. 생명체들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바닷속이 다 보여. 그 말은 뭐냐면 바닷속에 빛이 없잖아. 그래서 까맣게 보여. 그래서 난류는 무슨 색을 바닷물이냐면 검은색의 바닷물. 선생님 왜 바닷물이 검을?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바다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냥 맹물만 있다면 바닷속 깊이가 보이겠지. 깊이에는 아무것도 없잖아. 빛이 없잖아. 까말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데 우리가 동해안처럼 파란 바닷물이 되는 것은 그 중간에 미생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파래 보이는 거야. 이해 가나? 그래서 얘는 검은색의 바닷물의 흐름이 있어. 투명하고. 그래서 이 검은색의 이 난류의 이름 중에 크로이라는 말이 있거든. 크로이가 일본 말로 검은색이란 말이야. 여기서 우리나라의 난류의 원인에 해당하는 크로시오 해류가 이거 크로시오거든. 크로이의 의미가 있어. 크로이의 의미가 검은 바닷물의 움직임이라는 말이야. 왜 근데 바닷물이 검지? 플랑크톤이 없기 때문에. 아니 영양 플랑크톤이 왜 없는데? 산소가 없으니까 거기 못 들어가구나. 근데 왜 까매 보여? 아무것도 살고 있지 않으니까 바닷속 깊이가 다 보이는 거야. 그래서 까맣게 보여. 얘가 얘는 좀 푸른색 빛을 띠겠지. 난류는 푸른색 아니 한류는 좀 푸른색 빛이 뜬다는 말 이해가? 오케이. 그래서 우리 오. 그리고 나서 이거 하나 더 염분을 하나 더 좀 얘기하고 할 건데 염분. 너네 있잖아 여기서 난류와 한류 중에 누가 더 염분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냐? 왜? 물이 뜨거우니까 더 증가를. 반대로 물이 뜨거우니까 많이 녹을 수 있지. 너네 용해도 고체 용해도 온도가 높을수록 많이 녹고. 오케이. 제가 그 생각. 지랄 말도 안 해. 그래서 염분은 난류가 높아. 얘는 이해가? 한류와 난류
차이 이해가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변에 흐르는 한류와 난류를 찾아봐야 돼. 그럼 여기서 크로시오 해류. 아, 저기에서 우리나라로 올라오고 있어. 아, 이거 난류네. 그런데 얘가 우리나라 육지를 만나면 어떻게 나눠질 수밖에 없지, 이렇게. 그래서 서해안 쪽으로 가는 건 황해 난류. 동해안 쪽으로 가는 걸 동해 난류를 하자고 동한 난류라고. 얘는 황해라고 말하는데 얘는 동한이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에 잘 나오겠지. 얘는 황해 난류고 얘는 동한 난류야. 여기 이제 스시마 쪽으로 가는 스시마 해류까지도 크로시오 해류에서 시작되는 난류 세 개가 이렇게 흘러. 스시마 해류는 문제가 나오지 않아. 우리나라 거 아니니까. 오케이? 그런데 있잖아. 이때 자세히 니네 그림을 좀 봐볼래? 그림을 자세히 보면 선생님이랑 같이 잠깐 볼까? 나 필기해가지고. 아이. 응? 열려. 오케이. 열려. 이렇게. 이게 교사할 거밖에 없어가지고. 얘 좀 볼래? 오, 이 정도 적당해. 봐봐. 이게 쿠로시오해류야. 문화에서 여기 스시마 난류가 이쪽으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 황해 난류와 동안 난류가 있지. 근데 아이들아 육지에 의해서 난류가 흐름이 이렇게 나눠지는 건 이해가잖아. 그러면 황해 난류와 동안 난류 중에 어디가 더 가까이 흘러 육지에? 다시 물을게. 육지에 가까이 흐르는 게 동안 난류와 황해 난류야. 동안 난류지. 그래서 있잖아. 위도가 똑같으면 겨울의 온도가 똑같아야 돼. 그런데 동해안이 더 따뜻해. 이유가 뭐냐면 난류가 가까이 흐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원리로 인해서 우리나라하고 영국하고 누가 더 따뜻하대? 영국이 더 따뜻해. 영국이 더 따뜻하게 섬나라이기 때문이기도 해. 비열 차이가 바닷물이 비열이 좀 커가지고 온도가 잘 안 변하니까 더 따뜻하기도 한데 난류가 가까이. 난류가 더 가까이 흘러서 똑같은 위도에서 해당하는 영국이 훨씬 더 우리보다 따뜻하다는 거. 또 하나 동해안 난류하고 황해 난류 중에 동안 난류가 훨씬 더 가까이 흐르므로 동해안이 더 따뜻하다는 거. 난류 영향 때문에 그런 거야.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뭐가 내려오고 있냐면 연해주 한류에 의해서 북한 한류가 내려오고 있네. 이해가? 이쪽은 한류가 없다. 이름에 나오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로시오 해류 알아야 돼. 황해 난류 알아야 돼. 동안 난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북한 난류 알아야 돼요. 당연히 동안 난류, 그러니까 동해안은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조경수역이라는 말이 문제가 겁나 잘 나오지. 조경수역의 원인이 된 해류는 누구니? 북한 한류하고 동안 난류요. 조경수역은 어디에 해당하니? 동해안이요. 조경수역은 뭐니? 라고 말하면 한류와 난류가 흐르기 때문에 한류에서 잘 사는 물고기도 발견되고 난류에 잘 사는 물고기도 발견돼. 다시 말해서 어장이 풍부하다고 표현을 해. 그러겠지. 여기에서 잡히는 물고기들은 명태 안 잡혀, 황해안에. 근데 걔네들은 한류성 조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가운 물에서 사는 그 물고기 때문에, 어류이기 때문에 황해안은 잡히지 않아. 동해안에서만 잡혀. 그래서 동해안이 훨씬 더 어장이 풍부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하고 맨날 동해안 갖고 싸우지. 그지? 네. 그런 이유가 어장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여름이 되잖아? 여름이 되면 이 조경수역이 있잖아. 위치가 조금 더 올라가. 여름이 되면 난류가 강하기 때문에. 왜 난류가 강할까? 여름에는 적도가 겁나 뜨겁겠지. 그럼 열이 엄청 많겠지. 얘 열을 막 주려고 막 엄청 에너지가 많으니까 확 와. 그러니까는 이 조경수역이 밀고 올라가는 거야. 난류의 세력이 강해지니까. 그래서 조경수역이 약간 북쪽에 치우치는데 근데 겨울엔 당연히 위에서 내려오는 한류의 영향이 강해져가지고 남하한다라고 말해. 이해가? 겨울에는 북상. 여름에는 북상. 겨울엔 남하하는 게 적응수역의 특징이야. 위치가 조금씩 바뀌어. 우리는 모르는데 어부 아저씨는 알아. 어부 아저씨들은 다 알아. 그래서 그 어부 아저씨들이 물고기를 여름에는 어디다 던져야 되는지 겨울에는 어디다 던지는지 다 결정이 되어 있지. 이 적응수역 위치가 조금씩 변하니까. 이해가냐? 이 한류와 난류 때문에 물고기 잡는 것도 말하지만 기온 차이도 생겼다는 거. 얘기했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이거는 니들이 하나 써놓으면 좋겠는데 책이 없더라고. 난류 한류 차이. 이따 쓸 시간 줄까? 지금 쓸게요. 지금 써. 지금 쓰시.
용존이 뭐라고 하셨죠? 아, 용존은 물에 존재하는 산소. 용존 산소량은 물에 존재하는 산소의 양. 됐어? 이제 조류는 밀물과 쌀물이라고 했지. 예, 이쪽으로 넘어와. 이게 시선을 저쪽으로 두지 말고 이쪽인데, 조류는 밀물과 쌀물인데, 너네, 하루에 밀물 몇 번 나타나는지 알아? 2번. 2번. 쌀물 몇 번? 2번. 2번. 아, 밀물은 바닷물이 점점 해안가로 차올라가지고, 사변이 없어지는 거 있잖아. 아니, 모래사장이 없어지는 거 있지. 분명히 여기서 놀고 있어도 바다 저기 있었어, 분명히. 한번 여기서 모래 둬서 놀이하고 있는데, 바닷물이 점점 나한테 와가지고 적치잖아. 이게 밀물. 그리고 나서 점점 갯벌까지가 점점 멀어져가지고 예, 그러니까 썰물. 그래서 있지. 바닷물이 해안가로 밀려와서 바닷물의 수면이 높아지는 상황을 밀물이라 부르고 그 물의 흐름을 밀물이라 부르고 밀물의 결과 바닷물이 높아져 있는 상태를 만조라고. 밀물이 들어오면 뭐가 생기는 거야? 만조가 되는 거야. 밀물이 먼저요? 만조가 먼저요? 그렇지. 밀물이 안 되는데 어떻게 만조가 되겠어? 그렇지? 그러면 바닷물이 해안가로 밀려나가는 것을 뭐라 부르냐면 썰물이라고 부르고 썰물의 결과 바닷물이 가장 낮은 상황을 간조라고 부르는 거야. 간조가 먼저요? 썰물이 먼저요? 썰물이 먼저요. 썰물이 일어나야지 바닷물이 빠져나가줘야지 간조가 생기니까. 이게 하루에 2번씩 반복. 이유는 뭐야? 달. 달의 인력 때문에. 원래는 정확히 말하면 달과 태양의 인력이거든. 근데 누구의 인력이 더 세냐면 달의 인력이 더 세. 왜 달의 인력이 더 셀까? 그렇지. 태양은 인력이 훨씬 더 세긴 하지만 멀리 있기 때문에 영향을 못 미치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이러는 거지. 엄청 무서운 선생님 밖에 있다 하더라도 가까이 있는 내가 니들한테 더 무섭겠지. 왜냐면 내가 가까우니까 더 힘이 더 많이 잖아. 간조가 먼저예요? 밀물이 먼저? 그거 모르는 거야. 그러면 뭐라고? 간조가 먼저예요? 밀물이 먼저? 간조 다음에 밀물이 일어나겠지. 간조가 바닷물이 가장 낮은 상태잖아. 그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야 돼? 밀물이 일어나겠지. 그래서 하루를 기준으로 그림을 그려볼게. 밀물과 쌀물의 그림이. 봐라. 바닷물이 높아지고 있어요. 높았어요. 만조예요. 바닷물이 낮아지고 있어. 낮았어요. 간조예요. 밀물이에요. 만조예요. 쌀물이에요. 간조예요. 이거 이렇게. 얘가 바닷물이 가장 높은 상황을 뭐라고 한다고? 만조. 얘도 그러니까 뭐가 돼? 만조. 여기 낮아진 상황을 뭐라 불러? 간조. 여기 뭐라고 한다고? 간조. 그러면 만조가 되기 위해서 밀물이 일어나야 되고 만조에서 간조로 빠지기 위해서 썰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간조에서 만조로 되기 위해서 다시 밀물 만조에서 간조가 되기 위해서 다시 썰물. 그러니까 밀물과 썰물은 계속 주기적으로 변하네.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그랬잖아. 주기적으로 변한다. 그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라는 방향성을 잃지 않고 늘 일정해. 얘도 고위도 저위도로 늘 일정하게 움직이는데 얘는 들어갔다 나갔다 계속 반복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조류는 왔다 갔다 변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아이들아 그런데 만조와 간조 사이를 만조에서 다음 만조까지 그럼 이러는 거야. 아까 선생님이 달 때문이라고 그러잖아. 달. 그럼 봐. 오늘 달. 지금 달 망에서 하얀으로 가고 있던데. 망에서 좀 지나서 하얀으로 가고 있던데. 그치? 하얀이 왼쪽 달. 달 까먹었어요. 상현이 오른쪽 달. 완마. 벌써 까먹어. 이러는 거는. 상현이 오른쪽. 상현이 오른쪽. 근데 달은 여기. 상현이 오른쪽. 왼쪽이 하얀. 아이 싸울 것 같아. 달은 여기서 안 그랬어요. 닥쳐. 이 친구들. 아니.
오, 배터리가 없대. 아우, 막 없어서. 어떡하지?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없는데? 어쩔 수 없다. 뭘 포기해야 돼? 카메라를 알을 잘못해서 전원을 연결하래. 아, 맞다. 어떡하지? 전원을 뭘로 연결하지? 이제 낮잠이 아니야. 잠깐만. 뭐라고? 이제 낮잠이 아니야. 아프대. 아, 달 때문에 만져가 감정 생긴댔잖아. 달의 인력 때문에. 봐. 어느 날 달이 여기 떴어. 달이 여기 떴다고? 그럼 봐. 내가 지금 달을 쳐다보고 있지. 만조. 달하고 나란하지 않지? 간조. 다시 달하고 나란하네? 만조. 이거 뭐야 그러면? 간조. 이거 뭐야? 만족. 만조 그렇지. 그러니까 만조 하루 몇 번? 두 번. 그렇지. 나란한 거 두 번. 간조 몇 번? 두 번. 그러겠네. 이해가나? 그러면서 만조에서 봐라. 간조로 가면 썰물이야. 간조. 간조에서 밀물이야 썰 만조. 썰물이야 간조. 밀물이야 간조. 이거 카메라 좋네. 가까이 있어서 그런가? 카메라가 좋아 이거. 그런데 만조와 간조가 이렇게 해서 진행된다며. 그런데 그러면 만조에서 다음 만조까지 몇 시간 걸리는데? 아니 만조야 간조야. 야 그거 지구가 몇 바퀴 도는지 생각을 해봐.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더라? 24시간. 그치? 그럼 만조에서 만조까지 몇 시간? 그렇지. 그러면 만조에서 만조까지 12시간인데 12시간이 더 걸려. 아니 선생님 있잖아요. 달하고 나란해서 만조고요. 다음 달하고 나란하려면 만조가 돼야 하면 12시간 지나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이렇게 가능하려면 달이 가만히 있어야지. 달이 가만히 있어야지. 그런데 달이 있잖아. 응. 만조였다. 다시 만조가 되려고 그랬는데 달이 조금 갔어. 아까 이만큼 왔으면 나란했는데 나란히 아니네. 조금 더 가, 나란히. 이해가? 그 다음날 다시 또 만조가 되려고 그랬어. 근데 또 더 간 거야. 그러면 아까보다 조금 더 가야겠지. 이해가냐? 그러면 달이 하루에 몇 도 도는지 기억하나? 그런 걸 못해요. 달은 한 바퀴 도는데 27.3일 걸려. 아, 맞다. 그러니까 27.3일 걸리니까 대략 하루에 13도씩 움직였어. 그러면 완조나 간조가 한 번 있는 날. 아니 그러진 않아. 두 번은 반드시 있어.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13도를 지구가 더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봐. 아까 원래 있던 데보다 하루 지났더니 달이 13도가 더 가 있는 거야. 그러면 지구가 자전을 통해서 13도 가려면 몇 분 걸리는 줄 아냐? 그러면 지구가 자전을 360도 도는데 몇 시간 걸리냐면 24시간 걸려. 그럼 한 시간에 몇 도 갔냐면 15도 갔어. 기회가 안 나지. 그러니까 봐봐 지구가 360도 도는데 24시간 걸려. 그러니까 24를 나눠봐 360으로. 그러면 15도야. 몇 시간에? 1시간. 여기까지 가지. 근데 아까 내가 달은 하루에 13도씩 움직여. 어떻게 알았냐면 달이 360도 공전을 하는데 360도 오는데 27.3일이 걸려. 그래서 27.3일분에 360으로 하면 얘가 약 13도가 나온단 말이야. 이해가? 그럼 봐. 지구가 자전을 해서 한 바퀴 돌아서 왔더니만 달이 하루 사이에 13도가 있네. 그럼 난 몇 분 더 가야 될까? 다시. 1시간은 아니야. 1시간 가면 15도 가잖아. 그럼 지나치면 안 되니까 13도만큼 가려면 대략 50분이 걸리는 거야. 이해가? 그러니까 봐봐. 오늘 9시에 간조했어. 아침 9시에.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간조일 줄 알았더니 15도 갔으니까 13도 갔으니까 13도에 해당하는 50분 더 가야 되니까 9시 50분이 간조. 만조. 그 다음에 다시 만조로 만나려고 갔더니 또 갔어. 13도. 그러니까 10시 40분이 만조. 그 다음날은 11시 30분이 만조. 그 다음날은 12시 20분이 만조. 매 시간마다 만조의 시간이 50분씩 늦어지고 평생 이러시면 계속 느려지니까 그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언제 만조일지 몰라. 우리가 언제 어제 만조였는데 오늘은 만조일 확률이 높긴 하지만 정확히 만조의 시간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니까. 우리는 그냥 알려주는 대로 가면 돼.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건 만조의 시간이 늘 변하고 간조의 시간이 늘 변하기 때문에 니들이 제부도 갈 때 시간을 체크해야 돼. 분명히 내가 엄마랑 지난달에 엄마랑 아침에 토요일 날
우리 제부도 가서 조개를 먹어볼까? 그래서 갔어. 통과했어. 근데 그 다음 며칠 지나고 나서 우리 또 제부도 가서 조개를 먹어볼까? 못 가. 바다가 차버리는 거야. 길이 없어지잖아 거기가. 왜 그러냐면 만조의 시간이 간조의 시간 매일매일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건 그 시간을 늘 구하라는 게 아니라 만조의 시간은 늘 변할 수밖에 없고 간조의 시간도 늘 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바닷길에 열리는 시간이 늘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이해가? 그런데 왜 느낌 오지? 아, 만조에서 그 다음날 만조 가려면 몇 분 더 가야 된다고? 50분 더 가야 된다며. 그러면 만조에서 그 다음 만조 가려면 몇 분 더 가야 되냐면 원래 달이 안 움직였다면 12시간 만에 다시 만조가 돼야 되지. 그지? 근데 반바퀴 돌았으니까 13도의 반, 50분의 반, 몇 분 지났거든. 50분의 반이 얼마야? 20분 지금. 그러니까 12시간 25분 걸려. 정확히. 만조와 만조 사이가 몇 시간이라고? 12시간 25분. 그런데 있잖아. 12월 20. 12월 20. 이렇게 점을 찍으면 왠지 12월 20. 라고 외우면 좋겠지. 아니야. 아, 니들이 제일 좋아하는 날이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생일이잖아. 그냥 빨간 날이면 그러니까. 아, 선물 받으니까 좋잖아, 크리스마스. 아, 그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줘. 1월 1일. 맞아요. 1월 1일.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줘? 근데 그 1월 1일 이게 제일 낫대. 선생님 안 받아요. 아. 중딩이랑 안 받아요. 아, 산타가 중딩을 안 줘? 선생님 이게 제일 많이 아, 드시는데. 그렇구나. 우리 6살짜리 아들도 슬슬 산타는 아빠가 알릴까 고민하던데. 니들 언제 갔다고? 저 그냥 저 7살 때 7살쯤. 아, 7살이면 알아?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아니 어릴 때 봤는데 갖고 싶었 크리스마스 선물로 갖고 싶었던 게 쿠팡 매니저였어요. 뭐? 쿠팡 매니저였어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쿠팡 매니. 그냥 물어보시던데요 저한테 너 뭐 갖고 싶어? 사줄게 해서 그냥 직접 사주셨어요. 아, 그럼 우리 시호는 한 2년만 더 하면 돼? 어머, 산타 할아버지가 이거 2년만 하면 돼? 6살이니까 최소 2년이면 된 거지? 아, 그 밑에 동생은 4살인데. 바로 사도 돼요. 야, 아, 얘가 동심에 대한 예의가 있지. 그래도 막 친구가 안 받았는데. 그리고 아니 왜 이런 거 있잖아. 산타 할아버지가 말 잘 들어야 돼. 이것 좀 엄마도 좀 써먹고. 응? 그래야 돼, 안 그래도 돼. 울면 안 된다는 너 이거 써먹어야지. 아, 결론 12월 25일로 외우라고. 12월 12월 25일. 12시간 25분에 조석주기라고 해. 이거를 조석주기가 12시간 25분인데 이 의미가 뭐냐면 만조에서 다음 만조까지 걸린 시간을 말하는 거야. 아니 간조에서 다음 간조는 안 돼도 되지. 간조에서 다음 간조도 돼. 됐냐? 조석주기 12시간 25분. 아 근데 왠지 이해는 갔지. 아 12시간이 차이 날 줄 알았어. 지구의 자전 때문에 12시간 만에 다시 만조가 일어날 줄 알았더니 아 달이 조금 가니까 만조가 조금 더 지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12시간 25분 만에 다시 만조가 나타나는 것까지 이해갔지? 그러나 이게 있어. 이거를 보면 이걸 지울까? 뭐가 또 하나 더 있냐면 너네 있잖아. 만조하고 간조가 매일매일 다른 만조가 나타나는 줄 알아? 아, 뭔 말이냐면 오늘도 만조가 있겠지. 내일도 만조가 있고 만조는 매일매일 있어. 그런데 어떨 때는 만조가 겁나 높은 만조. 근데 어느 날은 만조인데 조금 낮은 만조가 있어. 그럼 선생님 만조가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 더 이상 바닷물이 높아지지 않으니까 이게 만조야. 바닷물이 끝까지 높아지면 이걸 만조라고 그러잖아. 더 높아질 줄 알았어? 더 이상 안 높아져. 여기가 끝. 근데 그 다음 날은 좀 낮은 데서 만조가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는 매일매일 만조가 있어. 근데 높은 만조가 있고 낮은 만조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얘가? 그러면 왜 도대체 만조가 어떤 날은 센 만조가 어떤 날은 약한 만조가 나타날까? 거리 차이가 달이랑 거리 차이가. 아, 아니야. 이때 태양이 나타나. 봐봐. 우리가 있잖아. 이게 우리 태양이 있고 여기 지구가 이렇게 돌고 달이 여기 줄고 있지. 여기가 지구. 여기가 달. 그래서 A달. 선생님이 A달을 썼다면 나머지 3개 달은 없는 거 알지? 네. 그지? 그러면 지금 봐. 내가 지구가 A하고 마주치고 있는 내가 지금 이게 지구야. 지금 나 지금 만조. A달이었을 때 이거 뭐야? 간조 날아나지 않으니까 이거 어떻게 돼? 날아나니까 만조. 이거 어떻게 돼? 뒤로 가니까 간조. 이해가?
다시 A 달이 떴어 지금. 그럼 나머지 여기 달은 없는 거야. 그럼 이 달이 떴을 때 지구가 자전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달을 쳐다보면 달과 날아나면 만조입니다. 달과 날아나지 않는 이상은 간조입니다. 다시 이렇게 하면 만조입니다. 그럼 다시 이렇게 되면 간조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 A달이 아니라 B달이 떴다 치자. B달. 그럼 B달이 떴다면 A달은 있다 없다? 없다. B달은 없어. 그러면 B달 지금 뭐야? B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만조입니다. 얘는 간조. 얘는 만조. 얘는 간조. 오케이? 그러면 C달이 떴다면 A랑 B는 이건 없어. 그럼 이건 뭐야? 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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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여기 만조. 이거 가지 간조. 그러면 D달이 떴다면 이게 만조, 간조, 만조, 간조. 이해가나? 그러니까 모든 달에 만조와 간조가 있어. 그러나 A하고 C는 말이야. 태양마저도 나와. 그래서 센 만조야. 센 만조. 그리고 센 간조. 그러니까 봐봐. 바닷물이 가장 높은 것과 가장 낮은 차이가 크잖아. 그럼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겁나 부지런히 가야 돼. 그래야지 바닷물이 높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밀물이 세게 가야지. 그러지 않겠냐? 바다 차이가. 근데 얘는 바다 차이가 좀 낮아. 간조도 좀 낮고 이 간조라는 것은 이게 바닷물이 만조도 낮고 간조도 쬐끔이야. 그럼 차이가 조금밖에 없잖아. 그럼 얘가 서서히 가도 돼. 가도 이만큼 찰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크면 차이가 큰 만조와 간조 차이가 너무 크잖아? 그럼 굉장히 세게 가야 돼. 부지런히 빨리. 그래서 밀물이 더 세게 움직이는 거야. 그때가 언제냐면 삭과 망일 때예요. 삭상 망화삭. 나한테 안 배웠으니까 뭐해? 삭상 망화삭 모르지? 난 이렇게 했는데 삭상 망화삭 이렇게. 일단 태양 쪽에 있는 달이 삭이야. 아 왜 그러냐면 태양이 저기 있다 차. 아 나 이 얘기를 왜 하지? 태양이 저기 있어. 그럼 내가 지구야. 에? 달이야. 태양 속에 있는 달이야. 그럼 내가 달이 스스로 빛이 나지 않기 때문에 달을 볼 수 있으려면 태양빛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태양이 손등을 비춰줬어. 그지? 내가 쳐다봤어. 손가락이잖아. 이거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삭. 이렇게 돌았어. 그럼 태양이 여기서 왔다. 손가락을 비춰주지. 나 손가락 다 보잖아. 이거 뭐야? 망. 이해가나? 그럼 이렇게 왔다 이렇게. 그럼 태양이 이쪽으로 비춰주지. 손가락을 비춰주지. 그럼 내가 봤을 때 지구인 내가 봤을 때 오른쪽이잖아. 상현. 그럼 이렇게 하면 이게 망이거든. 아 하현이거든. 왼쪽이. 근데 선생님이 방법을 찾았어. 일단은 지구가 어디에 있든 지구에서 태양을 쳐다봤을 때 태양에 있는 달이 사기야. 에? 그리고 나서 달은 반시계로 공전함으로 삭상망화삭을 반시계로 돌리면 돼. 이게 사기야. 아? 반시계로 가면 B로 가야 돼, D로 가야 돼. 반시계니까. B, 상. 여기가 뭐? 망. 여기가 뭐? 사. 다시 사. 삭상망화삭. 이렇게 놓으면 돼. 그럼 여기다 해볼까? 나 이거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구가 여기다 진짜 지구 여기다 해. 지구 여기 있어. 요렇게 A, B. 아니지? A, B, C, D. 일단 뭘 찾으랬어? 사기 어디야? A. A. 그거 시계야 반시계야? 한시계. D로 가? C로? B로 가? D. 삭상망하삭. B로 가는 거 아니야? 아 B로 가면 시계잖아. 아, 네 여기 12시 여기 3시. 어. 6시 9시. 12시에서 9시로 가지 반시계지. 그지? 삭상망하삭. 찾기 쉽지. 그런데 봐봐. 내가 어쨌든 내가 지금 달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지구에서 A가 있든 B가 있든 D가 있든 다 모든 달이 떴을 때 매일 그러니까 매일 만조와 간조가 있어. 그런데 A하고 D일 때는 만조가 센 만조? 센 간조야. 그러니까 그 차이를 세기 때문에 밀물도 세게 들어가고 썰물도 세게 빠져. 그래서 우리가 신에겐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 뭐? 명랑 봤냐? 네, 네, 봤어요. 한산도 봤냐? 네. 명랑 같은 거 그럴 때 울돌목이라고 하는 저기 뭐냐 완도 쪽 그쪽 바다가 두 가지인데 뭐냐면 그 꼬불꼬불해. 그 말은 뭐냐면 좁은 해협이 있다는 거거든. 좁은 해협이 제일 물살이 세.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큰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이걸 뭐라 그러냐 살이라고 그러거든. 만조와 간조가 큰 차이가 나는 날을. 근데 살이가 보름달이 뜰 때하고 금음달이 뜰 때 두 번 있단 말이야. 만조와 간조 차이가 큰 게. 그러니까 그날을 이용해가지고 싸움을 해서 이겼다 그 얘기야. 일단 그러니까 지형을 알았어야겠지.
그리고 나서 만조와 간조 차이가 큰 사리의 원리를 알았어야겠지. 근데 그건 뱃사람들이 많이 봐서 알았을 거야. 뱃사람들이 우연히 계속 반복해서 어라 보름달이 뜨는 날은 바닷물이 세. 뭐 이런 거. 오늘 달이 뜨지 않는 보름달인데 달이 엄청 바닷물이 세. 이렇게 해서 이제 몸으로 태화돼서 알고 있었을 거야. 그런 것 때문에 밀물이 세게 들어오고 썰물이 빨리 빠지기 때문에 바다 좁은 해역에서 물살이 더 세진다는 걸 이용하면 배가 마음대로 움직여지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왜 한산에서 봤을 때 그 일본 수장이 더 잘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순신하고 일본 수장하고 제일 맞서을 때 니들이 좀 더 나보다 이렇게 좁은 해협으로 나와라. 쟤들을 유인해라. 그 말이 제일 많아. 그 왜 그러냐면 가장 물살이 센 곳으로 와야지 그 수용돌이가 치고 물살이 빠른 곳으로 와야지 걔들이 배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잖아.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이겼다는 말이 나오지.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잘 나오는 건 뭐냐면 일단 예전에는 만조와 간조 차이가 큰 걸 살이라고 부르고 만조와 간조 차이가 작은 걸 조금이라고 해. 만조와 간조 차이가 나는 것도 물어보긴 했는데 요즘에 문제가 잘 안 나와. 그거는 좀 어려운 문제니까 안 나오는데 근데 뭐가 또 잘 나오냐면 어떻게 하면 밀물이 셀까? 어떻게 하면 밀물과 썰물의 조류가 셀까라는 문제가 나와. 그게 뭐냐면 좁은 해역이야. 그러니까 섬과 섬 사이를 통과할 때. 뭐 또돌또돌한 해안선을 통과할 때. 이럴 때는 밀물과 썰물이 흐름이 굉장히 세. 다시 말해 조류의 세기가 세다는 얘기야. 어디를 보시냐면 이걸 좀 봐야 돼. 뭐냐면 이걸 좀 볼까? 조석주기. 이 그림을 좀 봐. 봐. 만조입니다. 만조가 일어나기 위해 썰물이 일어나야죠. 쌤 이거 안 보여? 괜찮아? 카메라 때문에? 네가 어떻게 좀 할 수 없겠니? 고맙다. 봐봐라. 밀물이 나타나면 해수면이 높아졌습니다. 만조예요. 썰물이 나타나면 해수면이 낮아집니다. 간조입니다. 썰물, 밀물, 오케이, 오케이. 만조, 간조. 그러면 만조와 간조 차이가 시간이 몇 시간 차이 난다고? 12시간 25분 저속 주기가 그렇다고. 그 다음에 간조와 간조 차이도 그래. 이해가지? 그 다음에 얘가 있잖아. 어느 날은 만조가 요만큼인데 어느 날은 만조가 요만큼이야. 요만큼. 이렇게. 간조가 요만큼이에요. 만조가 요만큼이에요. 간조가 요만큼. 만조와 간조 차이가 조차라고 불러. 조차 여기. 여기가 크면 큰 것을 뭐라 부르냐면 살이라고 부르고 여기 살이라고 부르고 만조와 간조 차이가 이렇게 작은 아이 조차가 작은 아이를 뭐라 부르냐면 조금이라고 불러. 여기를 살이 여기를 조금이라고 불러. 그런데 선생님 말했지. 살이는 사기대라고. 여기가 상, 삭상, 망, 항, 사. 이런 봐. 여기 3. 음력 역 1일. 그 다음에 상현은 7일에서 8일. 망은 15일. 하현은 22에서 23일. 다시 사기 때는 30일. 이때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야. 한 달 동안. 근데 요즘에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최근에 문제가 잘 안 나오고 있어. 그리고 너네 그러면 이거에서 또 뭐가 문제 잘 나오냐면 내가 조개를 캘게요. 몇 시에 가요? 니들 생각에 1번, 2번, 3번. 2번. 정답은 1번이야. 2번이 제일 좋긴 하지만 이때 가기 시작해야지 이때 가서 캐갖고 나오지. 집 앞이 그- 갯벌이요. 그런데 어쨌든 간조 때가 우리가 그 갯벌을 이용해서 물고기 그 저게 같은 거 잡을 수 있겠지. 이해가나 무슨 말인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 조류 발전소하고 조력 발전소가 이것 때문에 가능한 건지 알아? 조류 발전소하고 조력 발전소 차이점 뭐 나나? 아니, 조류 발전소는 뭐? 대류 그러니까 밀물이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여기에다가 터빈을 이제 만들어놔. 그럼 밀물이 들어오면서 돌리고 나가면서 돌리고. 그 돌아가는 것 때문에 자석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전류가 발생되는 게 그 조류발전소. 조력발전소는 뭐냐면 밀물이 들어올 때 금으로 막아. 땡. 그럼 이제 빠져나가지 못하겠지. 그럼 여기 빠져나가려는 물이 모이면 점점 더 물이 높아져가고 물이 많이 차이겠지. 그럼 여기 물이 없을 거야. 그럼 여기다 수문을 열어. 그럼 여기 수문에서 높은 물이 떨어지면서 생긴 에너지에 의해서 터빈을 돌려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야. 두 개 차이가 좀 생겨. 근데 조류발전소는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데 조력발전소는
내가 밀물이 들어올 때 이렇게 바닷물을 막아버리지. 그러면 물도 이렇게 차오른다 그러면 여기에 원래 없던 그러니까 갯벌들이 없어지는 상황. 물이 차 있으니까. 갯벌이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생태계 파괴되는 원인들이 생기기도 해.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디 쪽에서 조류발전소나 조력발전소가 가능하냐면 서해안 쪽에서. 동해안은 아니야. 동해안은 해수면이 너무 높고 황해안은 해수면도 낮고 조류 발전이 충분할 만한 게 조차가 큰 아이야.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크다는 얘기지. 됐냐 무슨 말인지? 오케이. 응. 책을 좀 정리하면서 갈까? 문제 풀면서 해. 해류는 선생님이 아까 일정한 방향으로 했던 거 기억나지? 일정한 방향. 해류 원인은 이거 중요한데 지속적인 바람 때문이야. 해류의 원인은 지속적인 바람 때문이야. 난류는 저위도의 고위도로 흐르는 따뜻한 해류, 한류는 고위도의 저위도로 흐르는 차가운 해류였어.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에서 움직이는 해류 기억하라 그랬고, 조경수역은 뭐라 그랬지 아까? 조경수역은 뭐가 만나는 거?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거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조류. 조류는 밀물과 썰물가 나타나는 해수 흐름을 말하고 만조는 밀물이 나타났더니 해수면이 높이가 가장 높아졌을 때 간조는 썰물에 의해서 해수면이 가장 낮아졌을 때 조차는 만조와 간조 차이를 말하는 거야. 조석 주기는 만조에서 다음 만조까지 잔조에서 다음 건조까지인데 12시간 25분이 조석 주기라고 그랬다. 조차가 큰 지역은 언제라고 그러냐면 우리나라 서해안. 동해안이 제일 작다고. 그래서 우리가 조석을 이용할 때 간조 때 조개 잡아. 동해안은 조개 잡기 힘들어요. 조차를 이용해서 조력발전소, 조를 이용해서 조류발전소, 그물을 세워놓고 조를 이용해서 물고기 잡을 수도 있대. 살일 때, 살이라는 말은 만조와 간접 차이가 커. 바닷길이 열리기도 한데. 그게 우리가 제부도로 갈 수 있는 거야. 문제 한번 풀까? 옆에 문제 123페이지 문제 푸는 거.
소름. 깜짝 놀랐지. 주변보다 수온이 낮다. 뭐라 그래야 돼? 한일. 높다. 만. 크로시오예로. 난일. 오이도에서 오이도. 한일. A가 뭐야? 에이. 황해는. B가 아니, 북한 한류까지 써야 돼. C가 동안은 아닌데. D가 크로시오는 아니고. 크로시오 해류. 난류라고 하잖아 이거. 그 다음에 난류는 A, C, D, 한류는 B. 우리나라 적용수역은 뭐하고 뭐가 만나는 거야? 동한 난류와 북한 한류가 만나 동해안 형성된다. 해수면이 가장 높을 때를 뭐라 불러? 아, 볼 때를 말이. 어? 아, 예. 해수면이 가장 낮을 때를 뭐라 불러? 간주. 간조야. 살이 지우고 간조. 만조와 간조 차이가 큰 것, 만조와 간조 차이 높이 차이를 조차라고 부르는 거 맞고, 만조와 간조는 하루에 2번씩 일어나는 거 맞고, 만조와 간조 차이가 높을 때를 작을 때를 조금이라고 부르고, 높을 때를 살이라고 불러. 맞고. 우리나라 조차는 어느 지역이나 같지 않고 서해안 제일 크다 그랬지, X. 조차가 큰 지역에 발생해야 되니까 X. 조차가 큰 지역에 갯발이 나타나니까 O. 살일 때 간조가 돼야 바닷길 여기지? X. 응? 3번에 그 동안 난류와 북한 한류가 만나는 이에 형성돼 있다 했대. 아니, 동해안에 형성된다. 130페이지. 숙제가 좀 많네. 너무 많아요. 그래. 107페이지부터 108페이지부터네. 숙제. 풀어야 되는 게 9편 되는 거야. 음. 너무 많아요. 예. 보내준다고. 선생님이 올려줄게. 카톡. 지금 카톡 안 된다. 왜요? 돼요? 카톡이 지금 좀 안 좋다는데? 상태가? 다운도 안 된다는데? 숙제 잘해와야 돼. 두 번째가 선생님 주간 테스트인데 위클리 테스트 시작할 거야. 안 돼요. 준비하기. 위클리 테스트 제대로 안 되면 인증실 가는 게 네? 인증실 가는 게 LT 결과 나왔지 한 번. 결과는 나왔지. 니들한테 알려주지 않을 건데? 왜요? 그리고 안 된다. 반이 내려가느냐 안 내려가느냐를 보면 될 거 아니야. 반이 내려갈 수도 있고 안 내려갈 수도 있고. 그리고 시험 날짜가 슬슬 나왔지. 얘기들 해. 그거 수행도 마찬가지고 쌤한테 연락해야 돼.